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범죄 테러 예고글까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동네 시설은 안전한지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공공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범죄나 사고 예방을 위한 지능형 CCTV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등산 중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산길에도 도로명 주소를 부여합니다. 각종 시설물에 주소를 부여해 보다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마다 동네의 어두운 환경을 정비해 범죄 예방을 유도하는 셉테드 디자인을 적극 도입하고 있지만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범죄에 테러 예고글까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상을 위협하는 공공안전 분야의 구멍, 먼저 박철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한 온라인 게시판, 불특정 다수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살인 예고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뒤로 이러한 살인 예고글은 한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엄중하게 수사를 해서 그 게시자를 갖다가 찾아서 처벌을 하려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계가 강화된 부산역. 고속철도 시설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테러글이 올라오면서 순찰이 이어졌습니다. 이 고속철도, 공항 할 것 없이 테러 예고글이 올라오자 시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여기 오면서도 방패 들고 계신 군인분이나 경찰분들 많이 뵀는데 그럴 때마다 약간 좀 너무 무서워서 오면서도 둘이서 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면서 왔어요. 안전하게 잘 다녀오란 말을 계속 하셨고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하고 사람들 많은 데를 주로 다니라고 하셨어요. 최근에는 신림동 증산로 요교사 성폭행 살인 사고까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시민들이 자주 찾는 우리 동네 공원은 어떨까? 사상구 삼락 생태공원을 직접 찾았습니다. 4.89 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삼락 생태공원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생태공원이지만 공원 전체에 설치된 CCTV는 단 32대에 불과합니다. 한 대가 감당하는 평균 면적이 14만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 삼락 생태공원은 관리는 잘 되어 있지만 CCTV 등 범죄 예방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생태공원이 각종 범죄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은 수치로 드러납니다. 실제로 최근 4년 동안 삼락 생태공원에서 발생한 사건은 성범죄 2건, 절도 18건, 폭행 3건에 달했고 112 신고 건수는 한 해 평균 400여 건이 접수되는 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CCTV가 좀 많이 있고 순찰이라도 좀 많이 돌면 우리가 이렇게 산책이라도 하고 운동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죠. CCTV를 좀 보완하고 미비점을 좀 이렇게 보완해주면 좋겠습니다. 최근 사상경찰서는 삼락 생태공원의 치안 공백 문제점을 인식하고 광장 입구에 CCTV를 포함한 범죄 안심구역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순찰 경찰관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주간엔 저 혼자 있고 야간에는 문을 닫아놨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원 이용객과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 사각지대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특정 기관이나 단체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이 다 함께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좀 힘을 합해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방책들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시민들은 사고가 일어난 뒤 개선책을 내놓기보다 부산시와 기초단체 그리고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묻지마 범죄라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가 늘며 방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범죄나 사고 예방을 위한 지능형 CCTV를 도입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지능형 CCTV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김석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길을 가던 한 남성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시각 CCTV 통합 관제실 화면에 영상과 경고 문구가 나옵니다. 관제 요원은 위치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합니다. 수백 대의 CCTV를 관제 요원이 주시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먼저 감지하고 알려주는 게 지능형 CCTV입니다. CCTV 관제를 하는 도중에 같은 경우를 계속 배회하시는 이상한 옷차림의 노인분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저희가 놓치더라도 지능형 CCTV가 지속적으로 계속 화면을 띄워서 그 화면을 비추다 보면은 관제 요원이 이상함을 관제하고 판단을 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집중적인 관제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이거는 어르신께 문제점이 있다. 지능형 CCTV는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이상 행동이 있을 경우 감지하고 알려줍니다. 지능형 CCTV는 폭력을 휘두르거나 배회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연기나 불꽃도 감지해 사건 사고 예방의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남구에는 1,500여 대의 방범용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830대가 지능형 CCTV입니다. 남구는 오는 2027년까지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몇 년 전 대학가나 인접한 원룸 지역에 여성 상대로 하는 강력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치안 불안은 가중되었고 이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지능형 CCTV 설치 사업을 제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한편 내년에는 부산시에 CCTV 통합 플랫폼이 구축돼 지자체는 물론 경찰과 소방 등과도 공유해 더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등산 중 조난을 당했다는 사고 소식을 흔히 접하게 됩니다. 사고를 신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위치를 전달하는 걸 텐데요. 산에서는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워 신고가 늦어지거나 피해가 커지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산길에도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2년 전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서구 시악산입니다. 당시 이곳엔 CCTV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지금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이나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소가 없는 산길에선 정확한 위치를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큰 길은 괜찮는데 산길로 들어가면은 이제 찾기가 힘든 거지. 길가에 쓰러지면 상관이 없는데 하천이나 이런 데 계곡에 떨어지면은 못 찾는 거죠. 도로가 아닌 산이나 바다에는 국가 지점 번호가 부여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위치 번호는 문자 마하라를 시작으로 8자리 숫자 3843-8231번입니다. 번호가 너무 긴데다 표지판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국가 지점 번호는 전 국토를 가로 세로 10m 단위로 나누어 번호를 매긴 겁니다.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등산객들에겐 생소하기만 합니다. 국가 지점 번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들어본 적 없어요. 여기서 아무도 아는 사람 없죠. 그런 표지판을 보신 적도 없으신가요? 본 적도 없죠. 서구청과 부산시설공단은 산길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산길에 도로명 주소가 생기는 것은 부산에서 처음으로 우선 구덕산 대신공원 관리사무소에서부터 내원정사까지 3km 구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있는 화장실과 매점 등 건물들을 비롯해 산불 초소와 급수대, 가로등, 각종 표지판 등에도 주소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면 대신 숲길, 다시 20번 지점 이렇게 시작되겠죠. 그다음엔 이제 그 교차로가 있으면 20-2번이라든지 그러면 이제 거기 포탈 지도하고 서비스가 연계돼 가지고 경찰이라든지 119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산길에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면 곧바로 각종 포털과 지도 앱 등과도 연동돼 스마트폰 길 찾기, 위치 정보 전송 등이 가능해집니다. 서구는 오는 11월까지 주소 정보 구축과 도로명 선정, 주소판 설치 등을 마칠 계획입니다.
특히 산지가 많은 만큼 천마산과 시약산 등에도 도로명 주소를 계속해서 부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면서 내가 사는 동네의 안전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동네의 어두운 환경을 정비해 범죄 예방을 유도하는 셉테드 디자인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데요. 취지는 좋지만 과연 제 기능을 하고 있을까요? 박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셉테드가 적용된 마을입니다. 벽에 칠해진 페인트 곳곳이 색이 바르거나 뜯어져 나갔습니다. 골목에는 안심벨과 사각지대를 비추는 CCTV와 모니터 등이 설치돼 있지만 카메라 방향이 하늘을 향해 있거나 가려져 있는 등 제각각입니다. 골목 사각지대를 비춰주는 모니터지만 보시는 것처럼 화면은 꺼져 있습니다. 비상시 던지는 소화기가 있어야 할 보관함은 텅 비어 있고 용도를 알 수 없는 안심 게시판은 전단지와 쓰레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모니터가 카메라가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작동이 되는 걸 확인해야지 안심이 될 텐데 자주 고장이 나겠습니다. 그 앞에가. 시민들이 다니기에 좀 부족함이 없도록 관리를 좀 많이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만들어 놓고 그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셉테드가 적용된 또 다른 주택가입니다. 큰 길 유도선 등이 뜯겨나가 골목길이 누더기가 됐습니다. 복구 작업 없이 아무렇게나 재포장된 겁니다. 비상벨 위치 등을 알려주는 표지판은 색이 바래 보이지 않거나 표지판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밤에 저는 잘 안 가요. 좀 겁나서요. 그러니까 외길이니까 이 통로가 요 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누가 뒤에 따라오면 그렇기도 하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아무도 안 다니니까. 부산시와 일선 지자체들은 2013년부터 범죄 우려가 높은 낙후 지역을 중심으로 셉테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새 31개 지역에 56억 7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북구에도 7개 지역에 6억 9천만 원이 투입됐지만 사후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비상벨도 이제 한 번씩 나가고 점검을 하는데 이제 뭐 안 되거나 이제 뭐 불량 좀 이상 있고 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저희 수리를 하거든요. 그건 좀 한번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 안전을 위해 도입한 각종 범죄 예방 대책이 정작 필요한 순간에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에 부산시 지원책까지 나왔지만 올 연말에도 역전세난으로 전세 사기 규모가 커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 대부분이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어서 안타까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20대.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방을 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약 한 달째 잠적해 연락이 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여 개 건물을 소유한 이 집주인한테 피해를 입었다는 인원만 100여 명입니다. 대부분 2030 청년들로 피해액만 200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지난 6월부터 9월 19일까지 부산시에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건은 1,000건이 넘습니다. 문제는 전세 사기 피해자 90%가 청년 세대라는 것입니다. 청년이 떠나지 않는 부산을 만들겠다며 주거복지센터 등 다양한 부산시의 청년 정책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꼬박꼬박 들어간 세금만 5년 동안 7천억 원 규모입니다. 지난 5년간의 청년 정책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대략적으로 수백 가지가 넘고요. 금액은 6,910억, 7천억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은 여전히 힘들어하고요. 이번에 전세 사기에서 보듯이 제도가 있고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청년들의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같은 사태가 발생을 했다고 봅니다. 부산시도 부랴부랴 전세 사기 피해자 등 주거 안정을 위한 부산형 금융 주거 지원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지원 내용은 전세 피해자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이자 또는
민간주택 월세를 2년간 지원하고 신규 주택으로 이주하실 경우 이주비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과 피해 건물에 대한 주거 안전 점검, 시설 관리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유형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다양한 피해 사례에 맞는 지원책이 절실합니다. 일이 발생하고 나서 그것을 보듬고 위로한다고 해서 그것이 공감을 일으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어나기 전에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일어나지 않는 예방책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보증금 보험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또 청년 매니저를 도입을 해서 상담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맞춤형 원스톱 주거정책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이. 또 임차인이 전세 사기 피해를 인정받는 기간도 피해 신청 이후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러 단계 조사와 심의 절차도 거쳐야 해서 길게는 2개월 이상 걸립니다. 특별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대책이 시급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정당 현수막을 둘러싼 논란이 거셉니다. 개정법에 따라 규제를 없애니 도심 곳곳에 난립한다는 건데요. 부산시의회가 이를 다시 규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데 상위법과의 충돌이 문제입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각 정당이 내건 현수막들이 여기저기 걸려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5개 광고물법 개정으로 규제가 완화하면서 개첨된 양은 더 늘었습니다. 관련 민원도 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전 석 달간 6,400여 건이던 민원이 시행 후 석 달간은 14,100여 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부산도 같은 기간 500여 건에서 1,200여 건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도시 미관을 많이 해치고 주위가 좀 산만한 것 같이 우리가 신호등 대기를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 개 보면은 주위가 많이 산만해지죠.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전국적으로 커지면서 부산시의회는 조례 개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고 혐오와 비방 금지, 동마다 정당별 1개 이하로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상위법인 5개 광고물법이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또 명절 등에는 지정 게시대 외에도 게시할 수 있고 지정 게시대가 3개구에만 있다는 점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례를 시행하더라도 철거 등 강제성이 없습니다. 법령을 개정해 정당 현수막 규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행정안전부는 법령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제안하여 부산시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재 정당 현수막 표시 방법과 기간 등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마저도 혐오와 비방을 금지하는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의 혐오 비방 금지 내용을 추가하고 이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의회에서는 정당 현수막 규제 관련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을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부산시 조례 개정안은 오는 25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HCN 뉴스 박인배입니다. 엑스포 개최지 결정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가 치열한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와 부산시가 외교전을 펼치는 데 더해 시민들도 막판 유치를 위해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최지는 오는 11월 28일 국제박람회기구 181개 회원국의 비밀 투표로 결정됩니다.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한 도시가 나오지 않으면 3위가 탈락하고 2일 2위가 결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지난 2015년 엑스포를 개최했기 때문에 다시 유치할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부산시와 정부는 부산과 리야드가 불과 몇 표의 근소한 차이로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고 판세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1차에서 리야드에 지더라도 2차 투표까지 가서 로마로 향했던 표심을 부산으로 확보해 승기를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막판 뒤집기가 필요한 상황. 정부의 외교전에 더해 부산에서는 전국민적인 유치 열기를 높이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 울산 지역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함께 연대하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앞선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부산, 울산, 경남의 연대를 통해 국민적인 관심과 유치 열기를 고양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이들은 동남권 전체의 발전을 위해 800만 시도민이 염원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동남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국제박람회기구 사무실이 있는 프랑스 파리에는 정부와 부산시,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가 꾸려져 부산을 알리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공공도서관이나 학교 내 도서실은 아동, 청소년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이죠. 부산의 학부모 단체들이 이 공간에 음란도서가 있다며 도서를 회수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단체가 음란도서로 지목한 책은 대부분 성교육 도서인데 어른이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표현과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학부모 단체들이 도서관 내 음란 유해 도서를 회수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대부분 성교육 명목으로 구비된 책인데 일부의 경우 구체적인 성적 묘사와 그림으로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학부모들이 음란 도서로 분류한 책은 총 133종, 부산 도서관에 총 3,500여 권이 비치돼 있습니다. 심각한 수준이라 지적받은 책은 1,200여 권입니다. 설마 이 정도일 줄이야. 그래서 지금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마음 놓고 보내는 곳이 도서관이었는데 이제 마음 놓고 보낼 수가 없게 됐으니까 그게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에서 우리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아동 코너에 그런 책들이 있는 거는 너무나 아니다. 세종의 한 도서관은 지역에서 유사한 민원이 제기되자 내용과 사파 여부를 검토해 일부 도서를 보존서고로 옮겨 열람을 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나서 해당 도서를 폐기할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공문이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이제 도서 목록을 드리고 그 중에서 그 도서 목록이 우리 학교에 있는 경우에 도서관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바로 제거하거나 폐기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문을 1차적으로. 이 같은 요구가 시대를 역행하는 검열 행위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한국도서관협회 등은 입장문을 통해 도서관의 자유, 지적 자유 침해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문제없이 대출되고 있는 도서들이 사회적 공동의 가치와 유익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는 데다가 윤리선언에 기반해 공공도서를 선정하는 사서에게 자기 검열을 강요하는 행위라 지적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해 음란 유해 도서를 없애달라는 것이라 비판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학생의 발달 수준과 교육 목적에 맞는 명확한 도서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